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9번째 이야기. 페데리고 델리 알베리기는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느라 재산을 다 써버리고 가진 것이라곤 달랑 매 한 마리 뿐이었던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집에 오자 매를 요리하여 내놓습니다. 여자는 이를 알고 마음을 고쳐먹은 뒤 페데리고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부자로 만듭니다. 필로메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여왕은 특권을 지닌 디오네오 외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즐거운 낯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저는 부인들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고귀한 정신을 지닌 남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나눠줄 대상을 스스로 찾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운명은 거의 언제나 분별이 깃들기보다는 절제되지 못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 도시에 코포 디 보르게제 도미니키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1308년에서 1338년에 피렌체의 주요 요직을 거쳤고 1348년에서 135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코포는 자코포의 약칭입니다. 아마 아직도 살아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죠. 혈통이 귀족이어서라기보다는 예의와 덕이 뛰어나서 불후의 명성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죠. 그분은 나이가 지긋해지자 이웃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그 줄거리도 일관되고 기억력도 대단히 뛰어났으며 말솜씨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했죠. 그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피렌체에 살았던 필리포 알베리기 씨의 아들, 그러니까 무예나 예의범절에서 토스카나를 통틀어 으뜸 간다는 페데리고라는 청년 이야기를 즐겨하곤 했어요. 귀족들이 대개 그렇듯이 페데리고는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부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던 조반나라는 귀족 부인을 사랑했어요. 그 부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개인 무술 경기나 창술 시범을 열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선물도 하면서 돈을 아낌없이 썼죠. 그러나 아름다운 것 못지않게 성격 또한 조심스러웠던 부인은 자기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페데리고는 분수 이상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재산을 다 탕진하여 가난뱅이가 되었죠.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자그마한 농원과 세상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매 한 마리 뿐이었어요. 부인에 대한 사랑은 전보다 더한데 도시에서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농원이 있는 캄피로 이사를 했죠. 그곳에서 매를 이용해 새를 사냥하면서 아무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고 가난한 생활을 견뎠답니다. 페데리고가 이렇게 극도로 어렵게 살아가던 어느 날 조반나 부인의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남편은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서 유언장을 만들었죠. 엄청난 부자였던 그는 유언장에서 이미 성장한 아들을 상속인으로 정했고 만일 아들이 적법한 상속인 없이 죽으면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도록 정한 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조반나 부인은 미망인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우리 부인들의 관습대로 매년 여름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별장에 가곤 했는데 그곳은 페데리고의 농원과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이 아들이 페데리고와 친해지게 됐고 새와 개를 데리고 놀게 되었죠. 아이는 특히 페데리고의 매를 여러 번 보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갖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페데리고가 끔찍이 생각하는 줄 알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서 매를 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다른 자식도 없는 처지에 아들을 깊이 사랑한 어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없느냐, 자기에게 얼른 말해봐라. 가능하다면 반드시 구해주도록 하겠다고 거듭거듭 물어보았답니다. 아이는 이런 제의를 수도 없이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페데리고 아저씨의 매를 가져다 주신다면 몸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페데리고가 자기를 오랫동안 사랑해 왔다는 걸 잘 알았던 터라 이렇게 중얼거렸죠. 사람을 보내든 내가 가든 어떻게 그 매를 달라고 한단 말인가. 듣자 하니 날쌔기로는 최고이며 그 사람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던데. 그러니 그런 사정을 무시하고 다른 낙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분에게 어떻게 그 매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요구를 하기만 하면 분명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에 가로막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른 채 아이에게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들에 대한 사랑이 승리를 거두었죠. 부인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대신 자기가 직접 가서 어떻게든 해보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기운을 내서 어떻게든 병을 이겨야 한다. 약속하는데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아저씨한테 가서 매를 달라고 해보마. 이 말을 듣고 아이는 기뻐서 그날 당장 다소 병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인은 다음날 아침 다른 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척 하면서 페데리고의 조그마한 오두막으로 가서 그를 보자고 청했어요. 마침 사냥철이 아니어서 그날은 사냥 대신 채소밭에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있던 페데리고는 조반나 부인이 문에서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며 뛰어갔어요. 부인은 그가 오는 걸 보고 귀부인답게 우아한 얼굴로 나가 맞았어요. 페데리고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페데리고님.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로 인해 적잖은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보답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보답이라고는 하지만 그저 여기 있는 제 친구와 함께 오늘 아침 가족처럼 식사나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페데리고는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저는 당신 때문에 어떤 괴로움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부인께 사랑을 바칠 수 있었던 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인의 정중한 말씀을 들으니 지난 시절 이미 탕진한 재산을 또다시 써버리는 한이 있어도 조금도 아까울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누추한 곳에 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페데리고는 겸손한 태도로 집 안으로 부인을 맞아들여 정원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부인을 대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이렇게 말했죠. 부인, 여기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이 농부의 착한 아내가 부인의 말벗을 해드릴 것입니다. 페데리고는 극도로 공공한 지경에 빠져 있었으나 대책 없이 재산을 써버린 결과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 지경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때는 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귀빈들을 초청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부인의 명예를 높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안에 사로잡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속으로 운명을 저주했답니다. 돈도 없지, 저당 잡힐 물건도 없지,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사랑하는 부인을 무엇으로든 대접하고 싶은 마음만 커져갔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 농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애지중지하는 매가 방 안의 회의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건 눈에 띄지도 않았기에 그놈을 손에 들어보니 제법 무게가 나갔어요. 이놈이면 부인께 대접할 훌륭한 요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페데리고는 그놈의 목을 비틀어 하녀에게 넘기고 빨리 털을 뽑고 꼬챙이에 꿰어서 잘 구워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런 뒤 아직 몇 장 남아있던 새하얀 식탁보를 깔고 밝은 빛으로 뜰에 있던 부인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의를 들여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부인과 같이 온 다른 부인은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른 채 정중하고 품위 있는 대화를 이끄는 페데리고와 함께 그 불쌍한 매를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즐거운 얘기를 주고받다가 부인은 찾아온 용건을 얘기할 때가 됐다 싶어 페데리고를 향해 상냥하게 입을 열었어요. 페데리고님, 당신의 지난 생활과 저의 정숙함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찾아온 주된 용건을 들으시고 저의 뻔뻔함에 놀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자신의 정숙함을 위해 당신을 얼마나 무정하고 냉혹하게 대했던지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거니와 혹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자식에게 품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고 절 용서하실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지만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어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런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 감정이나 체면이나 예의를 어기면서까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당신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압니다. 맞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극도로 궁핍해진 당신께 다른 어떤 즐거움도 없고 사는 낙도 없으며 어떤 위안도 없으시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매입니다. 제 아이가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만일 제가 매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에게 품으신 사랑에는 아무런 보답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사랑이 아닌 친절하고 자상한 마음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당신의 고귀함에 기대어 그 매를 저에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당신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 덕분에 아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고 그 점을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을 테니까요. 페데리고는 부인이 요구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녀에게 먹으라고 주었으니 이제 와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북받쳐 올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녀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부인은 페데리고의 눈물을 보고 처음에는 자기가 아끼는 매를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그럼 그만두시라고 말할 뻔했죠. 그러나 잠시 좀 지켜보기로 하고 페데리고가 울기를 그치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페데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하느님의 뜻으로 제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이래 운명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거스르기만 하는가 하여 정말로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들이었군요. 이제 저는 제 운명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제가 부유했을 때 발길도 돌리지 않으시다 이렇게 갑자기 제 누추한 집에 오셔서 작은 선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선물을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말입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실은 부인께서 그 상냥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인의 우아하고 반듯한 인품을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값진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청하시는 매를 떠올리고 부인께 대접할 만한 훌륭한 음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워서 정성을 담아 식탁에 올린 것입니다. 달리 대접해드릴 방도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매를 다른 방법으로 원하신다니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 그저 슬플 따름입니다. 사는 동안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매의 털과 다리, 부리를 증거로 가져오게 했어요. 부인은 얘기를 듣고 증거를 눈으로 보았으므로 처음에는 여자 하나를 먹일 요량으로 매를 죽인 것을 탓했지만 이윽고 궁핍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그 고결한 정신을 마음속으로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는 매를 가져갈 희망이 사라진 마당에 아들의 건강도 염려스러워 암담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매를 갖지 못하여 상심한 탓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든지 며칠 후 어머니의 처절한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부인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친정 오빠들은 아직 젊은 동생에게 유산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 다시 결혼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했어요. 부인은 재혼할 생각은 없었으나 워낙 성화에 시달리다 보니 자기를 위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매를 죽인 페데리고의 훌륭한 인품과 관대한 성격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들만 좋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꼭 재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페데리고 델리 알베리기가 아니면 누구도 남편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오빠들은 부인을 비웃으며 말했죠. 바보같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천하의 비렁뱅이가 어디가 좋다고. 이에 부인이 대답했어요. 오빠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 있고 인품 없는 사람보다는 돈 없고 인품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페데리고가 비록 가난하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임을 알았던 터라 오빠들은 부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서 그녀의 바람대로 전 재산을 지참금으로 주었어요. 이리하여 페데리고는 엄청난 재산과 함께 사랑했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